선생님 감사합니다. 평소 간 헐적 단식을 하면서 식후 비타민C 메가도스, 오메가3 마그네슘제를 먹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가짐,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C 한 알에 50원도 안 합니다. 하루에 10개 먹어봐야 500원밖에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질은 극과 극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비타민C를 한 개, 두 개씩 늘려가지고요. 최종적으로 좋아지지 않으면 50알까지도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도전해보면, 실천해보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비타민C 먹으니 속이 많이 시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비타민C 먹고 속이 쓰린 사람들은요, 위장벽에 염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식후에 반알씩 먹는 겁니다. 반알도 속 쓰리면 반의 반알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드시면 한 알도 먹게 되고 두 알도 먹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러 개도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또 대단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 주위 분들도 신장결석 때문에 비타민C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신장 기능이 안 좋아서 몸에 계속해서 부종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에게 고용량의 산성 비타민C를 고용량 먹게 되면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진다라고 말하는 의사가 있어서 그게 염려되어서 말하는 거다. 비타민C는요, 신장을 좋게 해주면 좋게 해주었지 절대로 신장을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나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어디서 전해들어 누가 그러더라. 그리고 또 이런 겁니다. 신장에 돌이 생겼다 또는 요로결석이 생겼다. 병원에 갔더니 뭐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과일 먹었습니다. 아니면 비타민C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거 끊으세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것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느냐? 물을 적게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려서 그렇고요. 이뇨제, 즉 커피 같은 거,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요. 염분, 즉 소금을 적게 먹는 사람들한테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 흘리고 커피 마셔서 카페인 같은 거 많이 먹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물도 적게 먹고 소금을 적게 먹고 물 많이 먹어도 물이 잘 빠져나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한테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수분 부족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비타민C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다. 과일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이 적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비타민C를 먹지 않아도 결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 하려고 용량을 늘려가는 중입니다. 우선 소화가 잘 돼요. 저희 엄마도 혈관 건강을 위해서 메가도스 하고 싶은데 혈압약과 부정맥으로 항혈소판 플라빅스 복용 중인데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타민C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자율신경 조절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율신경 조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혈압이 올라가면 내리고 내려가면 올리고 혈당의 농도가 올라가면 내리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해준다, 도와준다 이겁니다. 즉 몸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항상성 유지를 하는데 비타민C가 필수적이다라는 건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비타민C가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신경 조절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산소 공급이 첫 번째입니다. 산소의 과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산소가 부족해지면 잠을 자고 있다가 무호흡증이 되어 있을 때에도 산소가 너무 부족해지면 다시 깨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율신경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체온 조절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약을 먹고 있더라도 비타민C는 혈액이 너무 묽어지는 것도 막아준다. 또 너무 굳어지는 것도 막아준다.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약을 먹고 오는 부작용도 비타민C는 오히려 막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혈전 용해제 이런 걸 드시고 계시더라도 비타민C를 꼭 드시는 것이 오히려 더 이롭다.
있다라는 거고요. 혈전 용해제가 내 몸에 더 과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사가 실수를 해서 양을 과하게 처방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 몸의 상태가 너무 좋아져서 약 안 먹어도 되는데 또 먹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타민C가 또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혈전 용해제를 먹고 있을지라도 비타민C는 꼭 같이 먹어주는 것이 더 좋다. 맨발 걷기를 작년 7월부터 쭉 하고 있는데 겨울마다 한쪽 코 막히고 딱정이 지면서 밤새 코 막힘과 낮에 누런 코 풀기 바빴는데 올겨울부터 코 막힘 증상이 사라졌는데 1월부터 비타민C 2000 곱하기 3회 복용하면서 맑은 콧물이 주르르 나오기 시작하면서 콧속은 한결 더 개운해졌고 3월 지금은 콧물량 현저히 줄어들면서 완전 정상인 상태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콧물, 코막힘, 비염 이런 거 전부 다 체온이 내려가서 그렇거든요. 몸이 식는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비타민C 먹었더니 왜 이렇게 되느냐? 비타민C를 먹으면 신진대사가 잘 된다. 대사가 잘 된다라는 거는 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몸의 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몸이 따뜻해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사라지게 된다. 그 다음에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 활성도가 또 올라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몸 청소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콧물, 저런 것들, 노폐물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져서 코를 통해서 나오는 양이 줄어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비타민C 6000 먹었더니 비염 좋아졌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고요. 저번처럼 코 막히는 거 사라졌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중성 비타민C 먹는데 효과 같을까요? 여러분 중성 비타민C는 누가 먹는 거냐면 쏙쓰리인 사람만 먹고 쏙쓰리다가 괜찮아지면 이제 먹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가성비도 떨어지지만 효과도 별로인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산성형 비타민C를 섭취를 하는 게 좋다. 진작 이 영상 봤어야 했는데 중성 비타민 2박스 이미 샀는데 어쩌죠? 한두 달은 중성 먹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적응을 빨리 해서 지금은 공복 시에도 일반 비타민C 먹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네, 이래요. 그런데 이런 중성 비타민은요, 흡수가 조금 더 잘 되겠죠. 왜요? 나트륨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비타민C 먹으면서 중간중간에 끼워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버릴 필요도 없고요. 같이 먹으면 흡수도 좀 더 낫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장병으로 4개월 고생하다가 박사님 영상 보고 비타민C 6000 먹은 지 한 달 반 되었습니다. 지금 위장병 완치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이분도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비타민C 종류가 많은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타민C 1000mg짜리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1000mg으로 되어진 거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제가 답변 이렇게 드렸는데요. 비타민C는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다. 특별한 누구한테만 작용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